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똑같은데 특히 서울의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주택 공급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이걸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반지하나 이제 옥탑 막 이런 게 이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떠나볼 방랑기는 한국 건축의 역사, 특히 이제 도시건축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이 전쟁 이후에 발달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촌 한옥 마을도 있고, 도시형 한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도시형 한옥. 사람들이 그걸 조선시대 건축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경주 하회 마을 가가지고 보는 어떤 한옥 이런 거랑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밀도 있는 주택의 유형을 만들어내겠는가 라고 해서 제일 처음 나온 유형이 이제 저 도시형 한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일제강점기 때 또 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 이제 지은 많은 이제 주택들이 있는데, 대부분 목조주택인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적군이 생산한 가옥이다 그래가지고 적상가옥이라고 불러요. 적상가옥. 그러니까 현재도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사대문 안이나 바깥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 조적조로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적조라고 하는 게 이제 벽돌 건축이죠. 벽돌 건축. 전쟁 이후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 사람들이 살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도시형 한옥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옥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온돌하는 방식이 이제 근대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단층, 2계층 짜리 이제 주택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들어온 게 이제 서양의 문화고, 미국 문화들도 들어오고 여러 문화들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떤 전통의 생활이 아니라 근대화된 생활에서의 주택은 무엇이고, 어떤 주택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우리가 설계를 할까, 건축을 할까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불란서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복층의 삶이죠. 2층의 삶과 그 다음에 박공지붕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박공지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뾰족한 지붕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조적으로 다 지었는데 지붕은 조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지붕만 이렇게 나무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제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년대 들면서 콘크리트 사용이 보편화되니까, 그러니까 평지붕을 콘크리트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제 콘크리트와 조적을 섞는 거죠. 이거는 사실 주택 역사의 흐름에서 자꾸 배제를 하면서 잘 안 보는 거지만, 저런 이제 주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흔히 집장사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제 복붙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어떤 방식인 건데, 저런 거는 어떤 대단한 주택의 공간을 위해서 설계했다기보다는 현재 아파트처럼 그냥 제일 빨리 싸게 경제적으로 따다다다닥 지을 수 있고, 짓는 사람은 가장 경제적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 등장한 게 옥탑방이고 반지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공지붕일 때 옥탑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게 평지붕이 되니까 그 위에 계단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방으로 개조해서 이제 옥탑방을 만드는 거죠. 반지하가 왜 등장을 하냐면은 1층이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와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박정희 시대 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공 문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면적 얼마 이상의 건축물에는 모두 지하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하가 대피소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할아버지 같은데, 저희 때는 북한 병사 중 하나가 전투기 몰고 귀순한 적도 있어요. 저는 진짜로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전쟁 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하를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창고, 보일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는 사람들은 여기 위인데, 여기 밑에 공간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거기를 사람 사는 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반지하의 시작이에요, 우리. 왜 생기냐?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똑같은데 특히 서울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주택 공급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이걸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주택 유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70년대 아파트 중에는 약간 평수만 큰 것들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식모방이라고 했어요. 식모방 들어보셨어요, 혹시? 식모가 뭐냐면은 지방에서 노동력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식과 주를 제공해주면서 일을 시키면서 거기 사는 거예요. 반지하나 이제 옥탑 이런 게 이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죠. 반지하라고 하면은 기생충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요. 화장실이 좀 이렇게 단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지상층에 그 바닥이 있고 여기 이제 지하층에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관이 여기 바닥에 이제 다 매립이 돼 있는 거죠. 화장실 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보다 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더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더 파야 되는 거니까 그냥 화장실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반지하 여기 바닥을 깔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올리는 거죠.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너무 캡처를 잘한 것 같은데 한국의 어떤 주거 문화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장면 하나가 얘기해주는 수많은 압축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굉장히 저는 그 장면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단독주택 필지에서는 한 가구만 살아야 되는 건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까 한 가구가 뭐야? 막 한 5가구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규제를 했는데 나라에서 계속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주택 보급률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보급되는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양성화를 시켜주면서 주택 보급률이 확 올라와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진행한 게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공급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국가 공급에서 주도했다고 하면은 빌라는 이제 민간 시장에서 주택의 그 공급량이 이제 확 커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필지 안에서 다세대를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건축 유형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빌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또 폭발적으로 등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법이 없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를 파야 된다, 그 법이 없어져요. 이제 그 더 이상 어떤 북한의 위협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가 사라지고, 그런데 또 세대수가 많아지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차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를 넣을 데가 없었는데 모든 건축법이 몇 세대당 뭐 한 대씩 주차 넣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도 똑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그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했는데 법이 2000년대 초반인가 바뀌어가지고 필로티에다가 주차를 넣으면 거긴 층수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필로티 그 이제 인센티브라 그러는데, 그러니 빌라들이 완전히 성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하를 판다는 게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를 안 파도 되고 주차는 해결되면서 여러 세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건축법으로 반지하가 규제가 된 건 거죠. 그러면서 필로티가 생긴 건가요? 규제라기보다는 지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90년대서부터 지어진 건물 중에는 새롭게 생긴 반지하는 별로 없어요. 반지하는 있지만 거주용으로 반지하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없어요. 그럼 뭐가 생겼겠어요? 여기에 또 불법적으로 들러붙는 게 필로티에다가 저 구석에다가 살짝 해가지고 필로티 방들을 만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허가받을 때는 관리실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거기를 주택으로 한 거죠. 우리나라의 도시를 어떤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망친 가장 큰 주범입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이런 데를 걷는데 내 모든 옆에는 다 자동차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데로 만든 거잖아요. 저게 이제 대부분 그리고 이제 이면도로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면도로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사람이 혼재돼서 다닐 수 있는 도로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데, 쉽게 말하면은 지나가다가 차에 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면도로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게 하나고, 둘째는 뭐냐면은 뭐 어딜 여행해도 되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들은 대부분 저 1층에 상가들이 있어요.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구경할 수 있는 상가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상점의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로 이 거리를 밝혀주는 그 요소들이 우리가 그걸 스트리트스케이프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리의 풍경인 거죠. 거리의 풍경을 일단 1차적으로는 1층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런 데들은 그냥 1층이 다 주차장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저는 언젠가는 저게 좀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가면 똑같아요. 홍대 앞에 저런 빌라에서 사는 애들이 대부분 학생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차가 없어요. 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맨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저렇게 비워 놓는 게 이 도시를 위해서 더 좋은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좀 더 다양한 뭘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건가? 이거는 뭐 획일적으로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좀 이제 단점이고. 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 아파트도 나왔고 오피스텔, 주상복합
굉장히 문제가 커요. 굉장히 문제가 커요. 이거는 또 딴 얘기긴 한데